그래야 너네가 이제 말하는 응용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하기 전에 복습을 당연히 먼저 해야겠죠. 자, 중복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중복조합은 일단 첫 번째로 키워드를 먼저 잡아드렸었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길게 얘기하면 이거였죠.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R개, 그 다음에 순서 상관없이, 그리고 중복 호형. 이렇게 4개였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죠. 서로 다른 R개, 순서 상관없다 라고 하면은 서로 어떻게 말하? 같게 말하.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는 뜻은 순서가 없다라는 걸 명심하라고 했었죠. 너네는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순열과 조합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중복 호형. 이게 중복조합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NHR이라고 유명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NHR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바꿔서 한다고 했었죠. 식으로 바로 얘기하게 되면은 n 플러스 r 빼기 1 CR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그거를 증명하는 것도 요즘 추세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 증명을 할 때는 똑같은 공간. 그 세 글자 뭐가 등장했었죠? 칸막이가 등장을 했었죠. 복습 다 되셔야 됩니다. 수업 오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알겠죠? 저번에도 차 안에서 보고 와요. 속 이제 토할 것 같이 속 울렁울렁거리면서 보고 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학원 딱 들어와서 다 이빨 왜 보라고 했지 이걸 이러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칸막이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종류가 3개가 있었어야 그럼 칸막이가 몇 개 필요했죠? 2개가 필요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칸막이는 이제 종류를 n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n-1개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 조합으로 바꿀 때 n 플러스 r 빼기 1이라는 식이 그 칸막이 개수 때문에 들어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자,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함수로 얘기를 했었죠. 함수로 얘기했을 때는 일단 무슨 함수에서? 증가 아니면 감소함수에서. 예, 조합을 중복조합을 쓴다고 얘기했었고, 증가함수, 감소함수에서 이렇게 는이 있을 때 중복조합을 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 필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쓴다고 했었죠. 방정식화가 가능하면은 이제 중복조합을 쓴다고 했었지. 자,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말하면서 떠오르면은 문제 속에서 못 풉니다. 말하기 전에 떠올라야 돼. 이거 얘기하겠지, 이거 얘기하겠지,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특히 고난이도 문제 풀 때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얘들아, 개념.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방정식이 대놓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왜 중복조합인지 키워드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x, y, z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뽑는 걸로 얘기하게 되면 합쳐서 몇 개 뽑는 거예요? 10이라고 딱 돼 있죠. 예, 그럼 이 말은 x 몇, y 몇, z 몇 해가지고 10 되면 되는 거라 순서 상관없이 그냥 10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더했을 때. 그래서 이 10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같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게 돼요. 서로 같은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종류가 이렇게 3개인데 합쳐서 10개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를 여러 번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복이 허락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이 나온 순간 중복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괄호 1번 봤더니 양의 뭐래?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 1, 8 이런 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해라는 건 x, y, z를 정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1, 1, 8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양의 짝수의 정수를 셀 때 이제 어떻게 세줘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기가 반드시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써서 중복조합 10을 쓰면은 3H10입니다. 3H10. N개에서 10개 뽑는 거니까. 그럼 3H10이라는 경우의 수를 직접 너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118 있겠죠. 다음은 127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되게 그게 수십 개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그게 다 되겠어요? 다 안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우리가 평소에 풀듯이 전체 세놓고 안 되는 거 빼자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고요.
이제 이거를 한 방에 세줄 건데 한 방에 세주는 스킬이 있어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결국 XYZ는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XYZ는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이용할 건데 X를 뭐로 잡을 거냐면 EX 프라임 이렇게 잡을 거예요. EX 프라임이라고 잡을 겁니다. 그럼 이거예요. 만약에 X 프라임이 1이었어요. 그럼 나는 실제로 몇을 센 거예요? 2를 센 거죠. X 프라임이 2였으면 4를 센 거죠. 그러니까 X 프라임을 얘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여도 괜찮은 거지 X 프라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해서 XYZ를 정해서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걸 나열을 했을 때 쭉 나열하면 결국 XYZ가 1부터 10까지 이 숫자들 중에서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한 방에 못 세는 이유가 뭐였어? 그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하는 순간 짝수 말고 홀수도 세지기 때문에 안 쓰자였잖아. 근데 이렇게 x를 EX'로 치환해보니까 어때요? X'은 1, 2, 3, 4, 5, 6, 7, 8, 9, 10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막 세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1이어도 괜찮고 2여도 괜찮고 뭐 심지어 0이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건데 바꿀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짝수라고 해놓고 앞에 무슨 글씨가 또 있어요? 양이 왜 나왔을까요? 는 0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너네가 중복조합 상황이 XY 이거 지금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X, Y, Z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세 종류가 공이. 세 종류의 공이 있는데 거기서 중복 허락해가지고 10개 뽑는 거거든. 이 문제 자체를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수도 있잖아. X 하나도 안 뽑고 Y 5개 뽑고 Z 5개 뽑을 수도 있잖아. 하나도 안 뽑을 수가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양의 짝수라고 나온 순간 뭐냐면 0은 제외된 거예요. 0은 짝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오자.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뽑는 것도 해당되는 거거든. 중복조합을 쓰는 상황에서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뽑는 상황이 이제 껴있어. 근데 지금 x를 EX'이라고 했지. 근데 X'은 양의 짝수를 만족시키려면 몇부터 대입할 수 있어 여기다가? 0 대입 못하지.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와버려. 그럼 양의 짝수가 아니잖아. 1부터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중복조합 상황이 안 돼요. 중복조합 상황이 되려면요. 안 뽑는 거. 즉 0부터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복조합을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 뭔가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짝수 셀 때 첫 출발이 몇인 거예요. 짝수를 셀 때 2부터 출발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이렇게 해두게 되면 X'은 0부터 대입할 수 있다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0 두면 어때요? 2잖아요. 1 두면 4 되겠죠. 2 두면 6 되겠죠. 이런 식으로 0을 제외한 짝수들을 세기 시작하는 거죠. 또 혹시 궁금한 친구 있을까 봐 얘기할게요. 0 짝수입니다. 0은 짝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0 이상이 되어야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너네 그 쌤이랑 간단하게 번호 붙여서 정리했을 때 요것도 다 적혀 있어요.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y는 2y' 더하기 2로 둘 거고요. z는 2z' 더하기 2라고 둘 거예요. 그럼 이렇게 치환을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x', y', z'은 전부 다 0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식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이제 해주게 되면요. 식 정리한 거 바로 쓸게. 이해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일단 대입하고 6 더해졌으니까 2항 시켰고요. 양변에 2 나눈 겁니다. 그럼 이 식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x', y', z'이 셋 다 0 이상이 되죠. 그럼 뭐야 이제? x', y', z' 서로 다르죠? 합쳐서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는 거지?
그리고 얘네 셋 다 0 이상이니까 한 개도 안 뽑을 수도 있지. 그럼 중복조합의 완벽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야 이 상태에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방정식이 나왔어. 중복조합 캐치했어. 그럼 중복조합을 쓰려면 첫 번째로 이 x라는 문자에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게 안 됐으면 치환을 이용을 해야 돼. 이래야 여기다가 0부터 1, 2, 3, 4, 5, 6, 7, 8, 9, 10 넣을 수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조합 상황을 쓰려면 무조건 여기가 0 이상이어야 돼.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면은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두 개를 중복 활용해서 뽑는 거니까 3H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복습 한번 해봅시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은 두 개가 필요하겠죠. 흰 공 두 개가 필요할 거고요. 똑같은 공. 칸막이 몇 개 필요하겠어요? 영역을 세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칸막이 몇 개 필요합니까? 두 개 필요한 거죠. 그럼 칸막이 두 개랑 흰 공 두 개, 총 4개를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칸막이 종류 하나, 흰 공 종류 하나, 종류 두 개를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을 쓸 겁니다. 그래서 4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이가 4C2 몇이었죠? 오케이. 자, 오늘은 C 등장한 순간 한 명씩 지목할 겁니다. 일단 제이 통과되셨어요. 다음은 누굴까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6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바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자, x가 1 이상, y가 2 이상, z가 3 이상 이렇게 부등 x, y, z의 범위를 줬습니다. 자, 그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랬어요. 그럼 뭐 이건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고 뭐 그냥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다시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요. 이거 그냥 중복조합 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중복조합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중복조합 쓰려면 여기가 무조건 0 이상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게끔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1, 2, 3을 싹 다 넘겨버릴 거야. 그러면 x-1이 0 이상이 되는 거고 y-2가 0 이상이 되는 거고 z-3이 0 이상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친구를 x'이라고 치환할 거고 이 친구를 y'이라고 치환할 거고 이 친구를 z'이라고 치환을 할 거야. 야, 중복조합을 쓸 수 없는 상황이야 치환을 이용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니? x는 x' 더하기 1이죠. y는 y' 더하기 2죠. z는 z' 더하기 3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 줄 겁니다, 이제. 아까랑 똑같죠? 치환 이용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은 4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x' 더하기 1이고 y' 더하기 2고 z' 3이니까 1, 2, 3 더해서 이항시킨 거예요. 자, 그럼 x' 0 이상, y' 0 이상, z' 0 이상이 됐으니까 중복조합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는 3H4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H4를 풀 건데, 자, 세 종류입니다. 칸막이 몇 개 필요? 칸막이 2개, 그리고 똑같은 흰공 4개. 그럼 6개죠? 그럼 6개를 배열하는 건데, 칸막이가 2개니까, 뭐 6C4라고 해도 되고요. 6C2라고 해도 되겠죠? 서진씨? 네. 몇이죠? 15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한 명씩 공개 처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타자는 누굴까요? 아직까지는 쉬운 숫자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쌤이랑 지금 2문제 정도로 할 건데, 자, 요 문제랑 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발전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5w가 7이 나오고 싶대요. 자,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 의미 아닌 정수라고 돼 있죠? 얘들아,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몇부터 가능하다는 소리일까?
0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를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라고 준 겁니다. 충분히 이해 따로 표기 안 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세를 있죠. 예, 괄호 열고 그냥 경우의 수세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점이 x, y, z는 모두 다 개수가 1이에요. 근데 여기가 OW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상태에서는요, 중복접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까지도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x, y, z 더하기 OW가 7인 건데 이제 이거를 너네가 만약에 4H7로 세잖아요. 그럼 뭐냐면요. 이 4H7은 서로 다른 네 종류를 합쳐서 7이 되는 경우를 찾은 거예요. 이 4H7의 의미가. 그러니까 얘랑 딱 봐도 차이가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0007 이런 것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0007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7이 나와요? 35가 나와버리죠. 네, 그러니까요. 너네가 이제 중복조합을 또 쓰려면요. 이거는 이제 짜잘한 조건이에요. 여기 개수가 다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괄호 1번에서 우리 짝수 셀 때 있잖아요. 짝수 셀 때 x, y, z가 전부 다 2로 똑같았죠. 개수가. 그래서 아까 2를 다 약분해버리고 푼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요. 얘는 얘만 홀로 다르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x, y, z, w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w를 이제 기준으로 케이스를 잡을 겁니다. 그럼 몇부터 대입할 수 있어? 0부터 대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w에다가 0을 대입해 줍니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의미 아닌 정수 x, y, z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셋 다 0 이상입니다. 개수도 같습니다. 중복접 상황에 더 이상 필요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 충족됐어요. 그래서 얘는 3H7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H7이니까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한 상황? 2개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똑같은 인공 7개가 있죠. 9개가 있고요. 종류 2개입니다.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9시 2라고 둘 수가 있겠어요. 그쵸, 주아야? 그렇지, 좋아요. 준비됐군요. 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W에다가 다음으로 정수니까 직접 넣는 거야.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나옵니다. 그쵸? 참고로 W에는요 1까지밖에 대입을 못해요. 그 이유가 W가 2가 되면 이항시켰을 때 음수가 돼버리겠죠. 그 음수 3개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음수여야 됩니다. 근데 음수 안 된다 했거든요. 의미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까지밖에 못 넣어요. 자, 그럼 이때는 3H2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칸막이 몇 개 필요하고요. 2개, 총 4개죠. 그럼 4개 중에서 2개니까 4C2라고 할 수 있겠죠, 별아? 그렇죠. 똑같은 거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그럼 케이스 2가지로 나눠졌죠? 네, 그럼 케이스 나왔으니까 더 해주시면 합의 법칙이니까 40이 끝나는 겁니다. 얘로 할 걸. 여기 밑에 뭐라 돼 있네요? 양의 정수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은 W를 기준으로 케이스 나누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바로 중복조합 쓸 수 있는 상황? 못 쓰는 상황입니다. 양의 정수는 세 글자가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럼 1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치환을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치환을 조금 편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쌤이 이거 설명할 때 있잖아요. 설명할 때 여기 치환해가지고 대입해서 막 이항시키고 이렇게 했죠. 네, 이거 그냥 바로 해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1 뺐고 2 뺐고 3 빼가지고 여기가 4가 된 거잖아? 그럼 1, 2, 3 등장했죠? 그럼 총 6 빼세요, 그냥 여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래도 보시면요. 얘가 0일 때 하겠죠? 그럼 얘가 0일 때 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4죠.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셋 다 1 이상이지.
그럼 몇 빼면 되겠어? 14에다가 3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11 되겠죠. 그러면 3H 11이 되겠죠. 안 해본 거네. 네, 일단 그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자, 그리고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을 택한 이유는 요 나 조건 때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나오면은 좀 손쉽게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그 스킬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일단 원리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개수거라고 돼 있고, 가조건은 이미 우리 발전 문제 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여기 혼자 다릅니다. 그럼 케이스 나눠줘야겠죠. 자, 그럼 원래는 의미 아닌 정수니까 D에다가 처음에 0을 대입할 겁니다. 근데 D가 0일 때를 이제 해보게 되면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진 괜찮으십니까?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세지 않습니다. 3개를 더했더니 10이 나왔대. 근데 그건 5 이하가 아니잖아. 그래서 패스 버려버리면 되겠죠. 네, 다음 조건을 만족하라. 이거 되게 단골로 이렇게 조건 많이 줍니다. 그랬을 때는 둘 다 만족시키는 걸 적절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럼 바로 물어볼까요? D에다가 몇부터 넣어야 될까요? 2부터 넣어야겠죠. 그럼 2를 넣게 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나와서 5 이하가 됐습니다. 이제서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라고 줬기 때문에 따로 조건은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될 조건은 없습니다. 충족시켜줘야 할. 그래서 3H4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3H4니까 칸막이 2개 필요하고 총 6개고 칸막이 2개니까 뭐 6C4, 6C2로 둘 수 있겠죠? 지원아? 그렇죠. 15. 조금 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잘했습니다. 우리 지원이 긴장 엄청 한 스타일인데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3일 때 해보겠습니다. 3일 때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일 때예요. 그럼 칸막이 2개, 공 1개이기 때문에 총 3H1이 되는 거고, 이건 재미없어요. 3H1은 3이에요. 그냥 계산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케이스 나왔으니까 더해주시면 18이 됩니다. 박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그냥 이 3번 문제를 푼 거고요. 네, 근데 이거 하려고 3번 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3번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네 저기 지금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고 돼 있잖아, 문제가. 예, 만약에 이제 문제입니다. 이 조건만 있었으면 이 조건만 있었어. 이 조건만 있었어. 그럼 이거를 풀 때 정석 트리로 이제 가면 뭐냐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하래요. 그럼 우리는요. 케이스를 6가지를 잡아야 돼요. 왜냐면 5 이하랬잖아. 그럼 5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총 6가지를 잡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H0부터 3H5까지 더한 거를 답으로 쓰셔야 돼요. 정석대로 푼다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쌤마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두 번째 풀이로 알려줄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풀이를 알려드릴 겁니다.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라고요? 그렇죠.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단어를 순화하고 싶은데 너무 짝 달라붙어. 휴지통 뭔가 별로야.
쓰레기통. 풀이입니다, 일명. 이 풀이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중복조합 상황인데 부등식이 나왔을 때 여러 계산을 하지 않고 한 방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 한 병을 시켜야 되니까 요거 좀 할게요. 3H5 칸막이 2개 필요하고 총 7개죠. 그럼 7C2가 되겠죠, 혁진씨? 21. 오케이, 21이 됩니다. 잘 통과하네요. 자, 이제 쓰레기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쓰레기통은 뭐냐면요. 야, 너네가 이제 평소 생활을 할 때 삶을 살아가. 엄마, 아빠가 뭐 다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요. 뭐 해야겠어요? 추가요.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야겠죠. 그리고 다시 새 거를 갖고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비운단 말이에요. 그 개념으로 이 풀이를 접근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요. 자, 지금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하가 될 때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레기통이라는 W라는 거를 하나 새롭게 추가할게요, 쌤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을 추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이 는으로 바뀝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해 볼 겁니다. 이제 보이죠, 이제? 여기가 많이 좁구나. 자,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이해해 봐야겠죠. 자, 봐봐. 그냥 4개 더했을 때 5대는 는으로 바꿔놨지, 쌤이. 그럼 한번 아무렇게나 얘기해 볼래, 혁진아? 그 A, B, C, D, W를? 아무렇게나 불러봐. 111 2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쓰레기통 2가 찼습니다. 비워주세요. 그럼 몇 남았어요? 3 됐죠? 5 이하입니다. 지금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이하인 걸 원해요. 3개 더했을 때 5 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2라고 했더니 여기가 3이 됐죠. 5 이하네요? 그럼 별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래 또? 정말 아무렇게나 얘기해 보면 돼요. 0, 1, 3, 2는 5를 넘어갔다. 0, 1, 3, 1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싹 비워볼게요. 몇 찾은 거예요? 3개 더했을 때? 3개, 원래 우리는 3개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4 됐죠? 5 이하네요? J 한번 해볼래? 2, 3, 0, 0 했어요. 자, 그럼 뭐 비워져 있지만 또 비워볼게요. 3개 더했더니 5가 됐죠? 5 이하네요? 어때요? 이렇게 4개를 정하고 얘를 비웠더니 이 나머지 3개를 더하니까 전부 다 5 이하가 됐죠. 쌤만 이해되십니까? 네, 요게 쓰레기통 개념입니다. 그럼 결국 뭐다? 이 4개의 숫자를 정하잖아? 이 4개의 숫자를 정하게 되면은 요걸 알아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W라는 쓰레기통까지 같이 정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찾으면 이 조건을 알아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지원 아무거나 얘기해봐. 2120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이거 빼고 나머지 3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5 됐네요. 이거 만족했네요. 자,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쓰면 되는 거냐면 4H5를 풀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4H5는 칸막이 3개에다가 5개니까 8개죠? 그럼 8C5 내지 8C3이 될 겁니다. 그쵸? 효정? 네, 56이 됩니다. 이거 6개 다 더해도 56인 거란 소리예요. 이게 쓰레기통 개념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방정식 나왔고 부등식 형태가 나왔죠. 그럼 부등식 형태 나왔을 때 W라는 새로운 문자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 부등식이 0으로 는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요약 개념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이제 쌤이 쭉 설명을 드렸고요. 준이야, 이게 건영이가 얘기했던 쓰레기통이야.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막 엄청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근데 꼭 요상하게 수능 특강 이거 하나씩 있더라고요. 수능 특강이 꼭 하나씩 있어.
그래서 미리 얘기할게. 꼭 이제 이러면 질문한 친구 있거든. 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해요? 여기 는 없으면 어떡해요? 5보다 작으면 최대 몇까지 가능한 거야? 4 이하 풀면 된다 소리예요. 왜냐면 꼭 문제에는 는이 없는 게 나오거든. 그럼 그때 4 이하로 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쌤말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4번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훌륭한 책이네요. K리그를 보니 너는? 야, 안 보죠? 인천이 이번에 그 뭐라 하지? 승격. 그 뭐로 승격했다는 거야? 뭐 아무 승격을 했어요. 그렇다고요. 야구는 보시죠. 야구는 안 봐요. 옆집 소년만 보시는 거예요? 안 봐요. 옆집 소년도 안 봐요? 네. 이거 공부만? 알고 있지. 이상한 거 아니면 아이돌을 본데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왜 하면 나이? 이게 나이 먹으니까 제 아이돌 모르겠어. 내 아이돌은 트와이스에서 끝났습니다. 내 군생활에 큰 힘이 됐거든. 얘기했나요? 내 그 트와이스 좋아해서요. 내가 전역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JYP 주식을 샀어요. 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30%가 오르더라고요. 그럼 뭐 다 까먹었는데 이제. 자, 봅시다. 주식까지 마세요. 예, 인생 훔치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살 거면 삼성만 사세요. 자,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고3 끝나고 이제 같이 술 먹거나 이럴 때 내가 그런 거 강의해 줍니다. 네, 이제 다음 주쯤에 하거든요. 다다음 주인가. 네. 인생 얘기할 겁니다. 개꿀잼이에요. 쌤 얘기 엄청 하거든요. 자, 볼게요. 자, K리그 축구에 응원을 나온 4명의 학생이 있대요. 우리는 이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중요해요. 4명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서로 나는. 이거 같은 종류 대놓고 나왔네요. 서로 같은. 이거 조합입니다. 근데 10개를 나눠주고 싶답니다. 약간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0개를 왜 10개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4명이 10개를 받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복이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괄호만 볼게요. 10개 나눠주는 경우의 수 구하래요. 잠깐 우리 오늘 처음 스타트했던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4명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4명이 합쳐서 결국 몇 개 받는 거죠? 10개 받는 거니까 이러한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중복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 가는? 그럼 이 4사람은요, 최소 한 사람이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문제 보셔야 됩니다. 별다른 말 없죠? 한 사람이 한 개도 안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알겠지?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이 조건 다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럼 마음껏 꿈을 펼치면 되겠죠. 그래서 4H10이 됩니다. 그럼 4H10이면 칸막이 3개, 그 다음에 공 10개. 그럼 13개니까 13C 칸막이 개수로 얘기하면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13C 10으로 해도 괜찮고요. 안 해온 거니까 이럴 때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계산하세요. 6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13 곱하기 2 곱하기 10을 암산으로 가능한데 몇이게? 280. 286이 나옵니다. 너네가 은근 11 곱하기 계산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 좀 편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13, 2 곱하면 26이죠. 그러면 2626 이렇게 쓰시면 바로 계산 끝납니다. 이게 11 곱할 때의 특징입니다. 111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26, 26, 26 이렇게 써서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게 11 곱하기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제 괄호 2번 보니까 10개를요, 적어도 하나씩 나누어 주래요. 그러니까 최소 한 개씩 받으라는 소리인 거죠? 적어도는 최소라고 글씨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최소 한 개니까 A, B, C, D의 범위가 생겨버렸죠. 냈다? 몇 이상인 거예요, 각각? 1 이상인 거죠. 그럼 중복조합 쓸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었네요. 뭐 치환 이런 거 생략하고 빨리 얘기하면은 결국 몇 빼면 되는 거야, 10에다가? 4 빼면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겠지? 그럼 4H6 푸는 겁니다. 안 되면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치환 안 해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계산해 주시면 자, 칸막이 3개, 16개, 총 9개. 그리고 칸막이 3개에 대한 거니까 9C3. 자, 지금 마지막 문제로 칸막이 얘기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둘이 더하고 하나 빼는 걸로 얘기할게요. 자, 그럼 9C3입니다, 은지? 옳지, 좋습니다. 자, 이러면 두 사람 남았네요. 아니, 준이 아직 한 달 넘었나? 안 넘었지? 아, 못 시키네요. 유린 한 반년 돼가지고. 쌤이 한 달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너네가 응애 할 때 이때쯤이면은 말하나? 몇 년생이지? 08? 그럼 11년도면은 2010년에 본 거거든? 2살? 만으로 3살? 3살이면은 말하냐? 그때 한창 그거잖아. 그 미운 3살. 미운 몇 살이지? 뭐 있던데? 미운 1살도 있고 미운 2살도 있고 미운 3살도 있고 미운 4살도 있고 뭐 언제든 다 미운 거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한창 반항할 때 자기 주장 쓸 때 내 거야! 이럴 때 갑자기 그냥 생각났어. 아 08이요? 아 나 중2네요. 징그럽다. 아 진짜 내가 20살 때 19살 가르쳤어. 아 세월아. 그때 딱 어릴 때 그랬었는데 아 나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나랑 10살이고 막 20살 차이 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나한테 수학을 배우겠지. 그게 벌써 왔네. 나는 멋진 어른이 돼 있겠지 했는데 개뿔 욕만 하고 있으면 돼. 자 봅시다. 무거워서 그래. 뒤질래? 네. 나도 멋진 어른이 되십시오. 쌤처럼 망나니 척하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어느 상담 교사가 있어요.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요. 9명과 상담을 하고 싶답니다. 9명과 상담하고 싶어요. 상담 계획표를 작성하겠대요. 뭐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 중복조합인지 뭔지는 눈치채기는 조금 아직 힘들 겁니다. 왜냐면 월, 화, 수 서로 다르잖아요. 9명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순역인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볼게요. 문제 끝까지. 상담교사는요. 각 학생하고 한 번만 상담을 하겠대요. 자, 우리도 슬슬 다시 한번 상담을 할 겁니다. 1월 말쯤에. 그 2학기 이제 성적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상담하고요. 자, 요일별로 적어도 한 명의 학생과 상담을 하겠대요. 그럼 적어도니까 최소죠. 자, 그랬을 때 상담 계획표에 학생 수, 상담 계획표에 학생 수만을 기록한다고 했죠. 학생 수만을 기록하겠대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학생수. 그러니까 학생 수만 기록한데 약간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배운 단어로 얘기하지. 맞아요.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얘기하면. 왜냐면 너네가 상담을 할 때요. 너네가 상담사야. 상담을 해야 돼. 나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고 상담을 할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몇 시엔 예를 하고 몇 시엔 예를 하고 몇 시엔 예를 하고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기록하겠대요? 학생 수만을 기록하겠대요. 상담하는 순서를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순서 신경 안 쓰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은인 거예요. 여기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초보자는 다 경험입니다, 얘들아. 보자마자 이해 못합니다. 얘는 한 번 배웠어요, 그래도. 기억 안 나잖아. 자, 그럼 키워드 잡아볼까요?
월, 화, 수 서로 어떻습니까? 월, 화, 수 서로 다릅니다. 귀찮아. 서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학생 수만을 기록하겠대요. 그러면 서가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월화수를 월화수 합쳐서 총 합쳐서 몇 명을 이제 상담하는 거야? 9명을 상담하는 거잖아.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각각 A, B, C라고 돼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 이거 3개 합쳐서 9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중복조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첫 줄 잘 보시고요. 자, 중복조합 조건 충족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광펜 잘 보세요. 안 됐어요.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A, B, C가 셋 다 1 이상인 거죠. 이거 중복조합 못 씁니다. 그럼 써야겠죠? 그럼 몇 빼면 되겠어요? 3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H6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3H6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계산한다 했죠? 둘이 더하고 하나 빼면 8입니다. 그리고 8C6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8C6은 8C2하고 같죠? 유랑?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뭐지? 원래 한 명쯤은 틀려야 재밌는데? 이러면 준이 시킬 수밖에 없는데 얘 이미 긴장 타가지고 계산 다 해놨을 텐데. 아니야, 건드지 맙시다. 빨리 2월이 됐으면 좋겠다. 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넘어갈게요. 이 문제 되게 싫어하네요. 자, 볼게요. 나눠주는 방법 두 번째라고 해서, 자, 같은 종류, 서로 같은 등장에 있죠? 네, 하트 젤리 5개. 네,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 왕방울 젤리. 이게 10개가 됩니다.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서. 서로 같은이 있죠? 이거 우리 중복조합 처음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하트 젤리끼리는 같죠? 왕방울 젤리끼리는 같죠? 근데 하트 젤리, 왕방울 젤리를 합치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가 돼버리겠죠.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요. 3사람한테 남김없이 나눠주고 싶대요. 자, 그럼 3사람 서로 다르죠. 그럼 키워드 잡자. 서로 다른, 서로 같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트 젤리 5개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중복조합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자,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럼 하트 젤리 5개랑 왕방울 젤리 10개를 3사람한테 나누어 줄 거야. 근데 이걸 나누어 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합쳐서 15개를 3사람한테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중복조합 상황 자체가 서로 다른 종류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에서 서로 같은 것만을 나눠주는 걸 중복조합 상황이라고 불러요. 근데 서로 같은 거를 2개를 합치게 되면은 하트 젤리랑 왕방울 젤리끼리 서로 달라집니다. 중복조합 키워드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하트 젤리 주고 이어서 왕방울 젤리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적어도 하트 젤리는 1개, 왕방울 젤리는 2개는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복조합이니까 키워드 잡으면서 방정식도 만들어 봅시다. 3사람 A, B, C라고 할게요. 하트 젤리부터 주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H 일단 쓸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씩이기 때문에 A, B, C 셋 다 1 이상인 거죠? 몇 배 줘야겠네요? 3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3H2가 됩니다. 그럼 하트 젤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방울 젤리를 줄 겁니다. 자, 그럼 왕방울 젤리니까 3H라고 일단 쓰고요. 셋 다 적어도 최소 2개 이상인 겁니다. 그러면은 2이니까 총 몇을 빼면 되겠네? 6 빼면 되니까 4 쓰면 되겠죠? 그리고 하트 젤리도 주고 왕방울 젤리도 줘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 곱하기로 이어서 가면 되겠죠? 그럼 3H2는 4C2로서 6이고요. 3H4는 6C4로서 15가 됩니다. 그래서 9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말로 쓰면 힘드니까, 말로 한 거를 글씨로 쓰면 힘드니까 말로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각각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각각 줘야 중복적 키워드에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중복조합의 키워드는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같은, 그러니까 서로 같아야 돼요. 주는 건 다. 근데 왕방울 젤리랑 하트 젤리를 합치게 되면 서로 다른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키워드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발전 문제. 수능입니다. 비교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그 위에서 했던 익힌 문제의 특징은 결국 정리하면 뭐였냐면 정리하면은 그냥 하트 젤리 주고 왕방울 젤리 각각 주면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요약하면. 근데 여기 이제 문제를 봐보자. A, B, C, D가 있어요. 초콜릿 8개가 같대요. 자, 키워드 잡자. 서로 다른? 서로 같은. 한 사람이 여러 개 받을 수밖에 없죠? 중복조합. 10으로 만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는 8.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중복조합이고요.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고 싶대요. 가족권 볼게요. 각 학생은요, 적어도 한 개의 초콜릿을 받겠대요. 별거 없죠, 여기까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놔둘 학생 A는 학생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식으로 만들면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8이라는 게 일단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중복조합을 하면 4H8이죠. 자, 그럼 특수하게 생각해 봅시다. 더해서 8 되는 걸. 항상 너네가 고난이도를 풀 때는 특수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럼 특수하게 생각해 보면 0, 1, 1 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6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나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A는 B보다 많은 거 받겠대요. 돼요? 저거 성립하지 않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걸 결론 내리면 뭐냐면 중복점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중복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치? A는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A가 무조건 B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럼 조건이 걸렸죠. 그럼 중복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 A가 1 이상, B가 2 이상 이랬으면 0으로 바꿔주고 뭐 짝수였으면 2x 프라임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치환을 이용해줘가지고 문제를 풀어줬었잖아요. 0 이상으로 만들어서. 근데 A가 B 이상 A가 B 이상 이런 식으로 만들면요. 중복조합으로 못 풀어요. 중복조합 못 풉니다. 아니 중복 X가 아니고 중복조합을 못 씁니다. 지금 이게 너네 현재 수능에서 중복조합 관련 문제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게 중복조합을 못 씁니다. 그럼 중복조합 아예 못 써요. 뭐 어떻게 바꿔도 못 써요.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이 문제가 아니네? 이 문제가 아니네. 필기 다 했는데 이것만 지우고요. 중복조합 당장 못 씁니다. 중복조합 당장 못 써요. 그럼 특수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특수하게 케이스 잡으시면 됩니다. 특수 케이스 분류라고 적을게요. 에이씨, 내가 의도한 문제가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중복점을 바로 못 씁니다, 절대로. 그래서 특수하게 케이스 분류할 겁니다. 특수하게 케이스 분류는 뭐냐면 직접 숫자를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잡아줄 거냐면요. 어떤 식으로 잡아줄 거냐면은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있죠. 지금 나조건에 A랑 B랑 엮었잖아요. 그래서 A랑 B랑 엮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둘이 받는 게
둘이 받는 게 최소 몇 개면 A가 B보다 초콜릿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3개요? 다 동의하나요? 네, 최소 3개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3일 때 얘가 2개, 얘가 1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족권에 의하면 무조건 냈다 하나씩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3일 때도 있을 것이고 4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생각 최대 몇 가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6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 6까지밖에 안 되는 게 6개 줬으면 2개 남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씩은 가져가야 되잖아 무조건.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특수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3일 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3일 때를 풀었어요. 자, 그럼 C 더하기 D가 5면 되는 거죠. 그럼 C 더하기 D가 5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럼 중복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죠. 왜냐? C, D도 1 이상입니다. 지금 가족권. 적어도 하나씩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C, D도 적어도 하나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CD 1 이상입니다. 다시 여기가 3일 때 C 더하기 D가 5면 되는 거야. EH5 아니에요. EH3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쌤이 잠깐 여기 간격을 띄워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곱하기를 쓸 거고 A, B 줬어요? 아직 초콜릿? 안 줬어요. 제가 합쳐 3개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줄 수밖에 없어요? 몇 개? 둘, 하나 이렇게 줄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케이스 1개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딱 써주면 되는 겁니다. 2, 1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자, 4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가 4였으니까 EH4가 되겠죠. 안 되죠. 여기가 4면은 2 빼줘야 되죠 또? 그래서 EH2까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근데 또 여기다 공백을 한 이유는 4개를 줬을 때 몇 개 받을 수도 있고요. 3개, 1개. 아니 2개인데 2개는 안 되죠. 아, 그럼 뭐야? 얘도 몇 개밖에 안 되네. 1개밖에 안 되네. 그럼 여기까지 딱 쓰고요. 자, 그럼 이제 5개입니다. 얘가 5개를 받아요. 그럼 넘기면 3이 되겠죠? 그럼 EH3? 아니죠. EH1이라고 적어야겠죠? 2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5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개? 4개, 1개, 3개, 2개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개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개입니다. 그럼 6개니까 넘기면은 C 더하기 D가 2예요. 그럼 2 빼야 되죠? 그래서 EH0이 됩니다. 중복조합은 여기가 0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6개입니다. 그러면 5일, 4일 이렇게 2개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2까지 써주시면요. 얘는 계산하면은 4가 되고요. 얘는 계산하면 3이고요. 계산하면 2고요. 얘는 1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이거 다 해줄게요. 그럼 4, 3, 4,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해주면 13. 2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스타일 되게 자주 나옵니다. 누군 누구보다 많대. 그러면은 특수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한 방에 못 풀어요. 명심하세요. 한 방에 못 풉니다. 정말 가끔 한 방에 풀어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할 바에야 빨리 그냥 특수하게 생각이 더 빨라요. 그리고 특히 중목적 고난이도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했다시피 하고 막 내가 하려던 내용이 아닌데 이거 비슷한 유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거 나오면 또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냥 저기까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 물 마시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제외하고 없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요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할 겁니다.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를 살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을 쓸 수가 좀 있습니다. 공식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함수의 개수인데 상황이 함수예요. 자, 함수의 뜻이 뭐예요? x에서 y로 화살표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키워드 적으면서 공부합시다. 자, 정의역, 원소들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공역,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겠죠. 왜냐하면 집합은요, 정의역하고 공역도 다 집합이거든요. 집합의 원소들은 중복된 건 한 번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이죠. 그러면 일단 순열입니다. 그리고 순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역이 있었으면은 공역에 화살표를 쏘는 거였죠. 그러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쏜 거랑 대각선으로 쏜 거는 서로 다른 함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의 순서를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순열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중복순열 아니면은 그냥 순열이에요. 근데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에서 y로 화살표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화살표 이렇게 중복으로 가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즉 중복이 허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를 문제에서 살 때는 중복 순열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을 푼다라고 해봅시다.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을 풀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은 화살표 뭐만 안 되는 걸까요? 너 자꾸 한 글자씩 얘기할 거야. 너 그 버릇 안 고치고.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1대1 함수의 정의는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그러니까 x 값이 달라 연결되는 y 값도 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화살표가 중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순열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증가함수가 나오든지 감소함수가 나왔을 때 이때는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배운 내용입니다. 증가함수 이렇게 부등식 x1이 더 컸, x1이 x2보다 더 커. 근데 fx1이 fx2보다 더 커. 그럼 이게 증가함수 정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등식 형태가 나왔을 때 이 화살표의 특징이 뭐냐면 알아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4, 5, 6이 있어요. 이 조건 만족시키면서 화살표 보내보래요. 그럼 1은 어디 갈 수밖에 없어? 4, 2는 5, 3은 6에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화살표가 정해져 버렸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화살표 보낼 아이들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왜? 화살표는 알아서 보내줄 거니까. 즉 화살표의 순서, 자리 바뀔 리가 없겠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순서를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증가함수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는이 있어요. 같아도 된대요. 같아도 된다는 건 중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복 조합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종류 다 공식을 쓸 때는 공역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정의역을 쓰시면 됩니다.
생기초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실제 너네가 문제 풀 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 3번 내용이에요. 3번 내용. 아니면 셋 다 안 쓰는 거 넣어요. 여기서도 초고 난이도 문제. 모의고사로 치면 29번, 30번에 해당되는 재료 개념입니다.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글씨 못 알아보겠는 거나 아니면 필기부터 신문 계시나? 하고 계시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함수 개수 구하래요. 이제 뭐의 정의죠? 이게 1대1 함수 정의입니다. 그럼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1대1 함수니까 순열 쓰는 거야. 그럼 몇 P 몇인 거예요? 5P3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괄호 2번은 부등식 증가함수 꼴이 나왔는데 는 없죠? 는 없죠? 조합 쓰는 겁니다. 그래서 5C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괄호 3번입니다. 자, 는 있습니다. 부등식인데 네, 중복조합 쓰는 겁니다. 5H3입니다. 끝이에요. 계산은 각자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가고. 네, 99번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가 있고요. 자, 5, 6, 7, 8이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가조건, 나조건 이렇게 둘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가조건 봤더니 F3은 뭐래요? 홀수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러면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지정을 해주면 케이스 나누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정을 해줬어요. 케이스 불려주셔야 돼요. 뭐 F3이 1이다. 뭐 F3이 몇이다. 이렇게 지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럼 너네는 무조건 특수하게 케이스 나누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에서 고난이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풀 때는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케이스 나누기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경험시키고 있는 겁니다. 쌤이.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괄호 2번 봤더니 쭉 보니까 어이구 뭐 쓰라고 줬네. 중복조합 쓰라고 줬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인데 케이스 나와서 풀란 소리예요. 자, 그럼 뭐 케이스 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F3이 현재 홀수라고 돼 있죠? 그럼 F3이 몇일 수도 있겠어요? F3이 5일 수도 있고요. 7일 수도 있겠죠? 아, 그럼 케이스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F3이 5일 때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F3이 5일 때를 풀면요. 이거 증가함수 정의죠. 같아도 된다는 증가함수 정의죠. 그럼 1, 2는 어디에 화살표를 쏠 수밖에 없을까요? 5에 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증가함수는 뭐예요? 큰 놈 넣으면 커야 돼. 얘가 5기 때문에 얘는 5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고 곱하기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4를 안 정했거든요. 1, 2, 3, 4를 정해야 한 개의 함수가 완성되겠죠? 그럼 4를 몇 군데 갈 수 있겠어요? 4군데입니다. 왜? 같아서 되기 때문에. 4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 케이스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F3이 7로 갔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1, 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조심, 3군데입니다. 2군데 아닙니다. 3군데예요. 근데 상황이 중복조 상황이었죠? 자, 이때는 식 쓸게요. 식이 뭐였어요? 공역하고 정역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공역이 3개고
1, 2를 정하고 싶은 거니까 3H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보다 작은 1, 2를 한 번에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4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7, 8 두 군데겠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12가 나와요. 자, 그럼 케이스 나왔으니까 더해주시면 되겠죠? 16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이해 가능하시죠? 지금 이게 다 너네 고난이도 문제 재료가 되는 지금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쉬운 수준의 문제를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이게 다 복습이 잘 되셔야 돼요. 이게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게 뭐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문제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입니다. 자, 7번 보면요. 자, 1, 2, 3에서 1, 2, 3, 4, 5로 가는 x에서 y 중에 해당하는 함수의 개수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괄호 1번 보니까 요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지금 문제 2개예요. 요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F1, F2, F3 순서대로 크죠?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증가함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정의가 아까 x1이 x2보다 크면 fx1이 fx2보다 크다지. 그거를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f1, f2, f3 순으로 커야 돼? 이 소리인 거잖아. 이게 증가함수 정의인 거예요. 근데 증가함수 정의인데 는이 붙어있는 증가함수 정의죠? 그러니까 중복접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실제 너네가요 이렇게가 더 많이 나와요. 증가함수 정의를 이렇게 더 많이 나와. 사실. 그러면 증가함수 쓰면 되는 건 중복적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죠. 5H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5H3은 7C3으로서 3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괄호 2번이 너네들이 요즘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쌤 기억상으로는 수능 특강에서 지금 3년 내내 나오고 있고요. 웃긴 건 아직 수능에선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이거 꼭 나올 거야. 마지막 세대니까 이제 내지 않을까? 라고 맨날 포장은 하죠. 안 나올 땐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준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 특강에 다시 3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3년이 뭐 한 5년 더 넘을 거예요. 아마. 내 기억상으로만 지금 3년 정도 된 거지. 굉장히 지금 알려주는 풀이 굉장히 중요한 풀입니다. 단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는 여기대로. 두 번째는 쌤이 만든 풀이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수능 특강에는 쌤이 만든 풀이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보고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쉬운 문제로 이해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풀이부터 갈게요.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는이 없고요. 여기 는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조합이고 여기선 중복조합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함수 개수 그 식들 있죠. 그 식들은요. 한 방에 한 문제에 하나씩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중복 조합만 쓰든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조합, 중복, 조합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특수하게 예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여기선 조합 쓰고 여기선 중복 조합 쓴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처음에 그래도 나름 공부했다고 해서 잘못 쓰는 풀이가 F1, F2 1일 때랑 2일 때를 정해야 되지. 그러면 쌤이 이제 조합 쓰면 된다 했으니까 OCE 이렇게 쓰고 납득은 되죠. 5개 1, 2니까.
그리고 2, 3쪽 정해야 되니까 5개에서 2개 정하는 거잖아. 그럼 OH. 연결돼 있으니까 곱하기. 셋 다 정해야 되는 거니까. 안 그럴 것 같죠? 분명히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답이 10 곱하기 몇이냐? 저게 65. 150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답을 보잖아요. 어딨어? 20개가 나와요. 답이 7.5배가 돼버렸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냐면요. 쓸데없는 게 다 세진 거예요, 여기 안에. 특수하게 생각할게요. 봐봐. 자, 이거야. 자, 우리 고배 법칙을 쓸 때 상황이 연속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연속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OCA를 했죠. 그럼 여기서 5개 중에서 여기가 화살표 보낼 2개를 골라준 거지. 자, 몇 명 골랐다고 쳐볼까요? 1, 2 골랐다 칠래. 미안하다. 1 골랐다 칠게요. 그럼 화살표가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여기를 만족시켜야 되지. F2랑 F3에 대해서. 근데 F2가 지금 현재 2란 말이야. 현재 2야. 그러면은 2랑 3 했을 때 얘네는 결국 2, 3, 4, 5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또한 2는 지금 현재 2라고 결정이 돼 있죠. 그럼 얘만 정하면 되는 거죠. 그 4개 중에서 얘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그치? 봐봐. OC를 통해서요. 이 둘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OH는 뭐냐면요. 얘랑 상관없이 여기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뭐가 충돌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2는 결정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무시하고 그냥 5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예요. 근데 곱하기를 하면 이거 상황이 연속돼서잖아요. 얘도 정하고 얘도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미 했으니 얘를 만족시키면서 얘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얘를 만족했어. 그럼 얘는 결정이 됐어. 그러면은 OH라는 계산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지. 애초에 5개에서 정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4개에서 정하는 거잖아, 심지어. 그쵸? 그리고 지금은 1,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로 갔지. 1, 3이어서 혁진이가 말한 대로. 그럼 2에서 3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이 3은 3개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잖아. 계속 개수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한 방에 풀어야 돼요, 무조건. 자, 쌤 의도 알겠습니까? 만약에 살짝 애매할 수 있거든요. 쌤이 당연히 제일 좋은 게 처음 설명해서 한 방에 딱 받아들이면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경우의 수 확통은 각자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특수하게 직접 써보세요. 그럼 쓰다 보면요. 그러니까 직접 케이스를 세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다 보면 깨달아요. 이래서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구나. 확통이 이해 안 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든가. 화목이. 진짜 알아들어요. 그건 참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제 정리합니다. 일단 는일 때 셉니다. 여기 는이 들어있다고 해서 다 셉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걸 센 거라는 것은 둘이 같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둘이 같을 때도 세 저 있겠죠. 특수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둘이 같을 때는 나한테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 없죠. 그럼 뺄 거야, 둘이 같을 때. 전체 빼기 부정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는 OH3이겠죠. 여기서 빼는 거예요. 언제 둘이 같을 때. 둘이 같을 때가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둘이 같을 때를 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F1이 결정되면 누구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F2도 따라간다는 거지. 그럼 3개 결정하는 거야? 2개 결정하는 거야? 2개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왜? F1 정했어? 그럼 F2 알아서 따라가. 그럼 이 F1하고 F3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OH2를 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게 35에서 15 빼는 거니까 아까 답 20이었죠? 20 이렇게 나오는 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인 는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고 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셉니다 일단. 그리고 둘이 같을 때를 나는 필요 없으니까 뺍니다.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풀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입니다. 자, 지금 풀이 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문제가 끝날 것 같거든요. 다음 주려나 수요일에 한번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아마 다음 주면 일단은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이면 일단은 끝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뭐냐면 생각은 똑같아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걸 뺐죠.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요. 한 방에 셀 거예요. 한 방에 셀 겁니다. 근데 한 방에 하려면 어때야 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둘 다 는 있든 둘 다 는 없든 통일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갈 거냐면 는이 있는 상태로 풀어줄 거야. 들어봐 이제. 쌤이 하는 말 잘 생각해봐. F2가 F1보다 크지? 그럼 얘네 둘은 1, 2, 3, 4, 5 중에서 결정되는 거지. 근데 F2가 더 크지 F1보다. 그럼 얘네 둘은 최소 몇 차이 날까? 1 차이 난다는 거 이해돼? 얘가 2고 얘가 1이면 최소 1 차이 나잖아. 최소 0 차이 나게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 는이 없기 때문에. 는이 0 되려면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둘이 최소 1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배경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F1, F2, F3 했을 때요. 얘네들은 결국 1, 2, 3, 4, 5에서 놀죠. 그럼 얘네들은 최대 5, 최소 1이지. 여기 없지만 이걸 추가시킨다고 위화감 없지. 추가를 꼭 시켜줘.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 둘은 최소 몇 차이 난다고? 1 차이 나게 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을 임의로 더했어요. 1을 임의로 더했어요. 그럼 얘네 둘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즉 뭐냐면 는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1을 임의로 더했죠. 그럼 에러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에러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이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1 이상이었지. 근데 얘한테 1을 더했지. 그럼 얘는 최소 몇 이상이야? 얘는 최소 2 이상이란 말이야. 얘 최소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는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사태가 벌어지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 는은 유지시켜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또 1을 더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또 1을 더해주면 는은 유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결과적으로 2 이상 5 이하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이렇게 해보자. 그럼 너네가 2랑 5 사이에 3개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봐. 아니 3개 얘기해봐. 이 3개잖아. 2, 3, 4. 그래 2, 3, 4를 하자고. 그럼 얘가 2, 3, 4면 이 부등식 만족하지 이제. 근데 얘가 2였어. 그럼 실제로 F1은 몇이었던 거야?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1, 3, 4를 센 거야. 또 딴 거. 4, 4, 4 할 수도 있겠지. 그럼 4, 4, 4면 실제로는 3, 4, 4 센 거야. 그럼 여기 는이 없는 게 계속 유지가 되지. 오케이? 다시 요약할게요.
는이 없었어. 근데 여기 1, 5는 우리가 임의로 추가시킨 거야. 의학은 전혀 없어요. 그럼 얘네 둘은 최소 하나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그럼 는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에러가 발생하게 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에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그럼 결과적으로 2에서 5 사이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네는 2, 3, 4, 5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H3이 되는 거야. 그럼 4H3을 하게 되면 6C3이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30초 내로 끝낼게요. 그럼 요 문제 풀 때 이거 다음 주에 수요일에 복습할 거니까 이거 피하지 마요. 요거 풀래요. 그럼 1, 2, 3, 4, 5, 1, 2, 3, 4, 5, 6, 7이에요. 그럼 얘네는 1하고 7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는이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요. 그래서 둘 다 는을 생기게 해줄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최소 1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는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가 에러가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에러가 발생하죠. 그럼 여기다가 또 1을 더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럼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했어? 그럼 다 더해주면 이 부등호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 는이 붙었지. 그럼 여기 또 는을 붙이고 싶어? 그럼 또 얘네들은 1 차이 날 거 아니야 최소. 그래서 얘한테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는이 생겼겠지? 그럼 또 여기가 에러가 발생하지. 그럼 또 여기다가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1, 1, 1 3에서 7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럼 3에서 7 사이가 5개죠? 5개 중에서 5개 고르는 거죠? 5H5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C4가 되는 거라서 답이 12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요약할게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는 2개 없죠? 2 더해요. 끝이에요. 오케이? 요게 요즘에 수능 특강이 엄청 자주 있어요. 다음 시간에 복습 겸해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